당신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 결혼 10년 차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놀랍게도 김장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의무와 아내의 역할 사이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오늘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부부의 파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중순 서울의 한 아파트. 은정 씨는 오늘도 퇴근 후 정신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살 아들을 간신히 재우고 나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는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접시를 씻어내는데 온몸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로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8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또다시 몇 시간을 일하는 이중노동. 은정 씨의 일상은 늘 이랬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들릴 텐데도 단 한 번을 같이 거들겠다는 말이 없었죠. 바로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대충 닦고 화면을 확인한 은정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정 씨는 무의식적으로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아, 요즘 잘 지내지? 우리 손주는 잘 크고 있고. 짧은 안부 인사 후 시어머니는 본론을 꺼냈어요. 올해 김장은 언제 하면 좋겠니? 그 순간 은정 씨는 멈칫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김장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거든요. 시댁의 좁은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배추 40포기를 손질했던 그날 말이에요.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 비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하루 종일 배추를 다듬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옆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 주방을 지나가면서도 거들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은정 씨에게만 당연한 듯 일을 시켰습니다. 은정아, 이것 좀 씻어줘. 은정아, 저것 좀 들어줘. 이틀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은정 씨는 결국 몸살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이나 알아누웠죠. 그런데 더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장 안 거들면 누가 거들겠니? 그래도 우리는 40포기만 하잖아. 나 시집 올 땐 100포기도 했는데 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 말. 은정 씨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지만 참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은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올해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어머님, 올해는.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전화야? 은정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김장 날짜 정하자고 하셨어.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은정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처럼 우리 둘이 하면 되지. 올해도 40포기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성찬이도 김치 좋아하잖니? 은정 씨의 어깨가 짓눌린 듯 무거워졌습니다. 작년의 악몽이 올해도 그대로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은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올해는 드실 만큼만 조금 하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김치 사 먹는 것도 맛있고 사실 배추값도 비싸잖아요. 말끝을 흐리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당혹스러운 기색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게 보였죠. 은정 씨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손짓으로 전화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은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현준 아빠랑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통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올해는 조금만 하시면 어떨까 해서. 남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주방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은정 씨는 이 순간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김장 하나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결혼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통화를 끄는 주방에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정 씨는 남편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남편의 턱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김장하지 말자고 한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은정 씨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만 하시면 어떨까 했어. 작년에 나 진짜 힘들었잖아. 남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은정 씨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에게 김장은 그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에게는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고된 노동이었거든요. 은정 씨는 차분하게 작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댁의 좁은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배추 40포기를 손질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었던 일, 이틀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나도 힘든 일 했잖아. 배추 옮기고 양념할 것들도 다 나르고. 은정 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배추를 옮긴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이었어요. 나머지 시간에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가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지적받는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시댁 관련된 일로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깟 김장도 같이 못 해주냐고. 1년에 딱 한 번인데. 은정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은 김장을 그깟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구경만 했으니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겠죠. 은정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당신한테는 그깟 김장이겠지? 당신은 구경만 했으니까.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어요. 넌 왜 이렇게 정이 없어? 그 한마디에 은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이 없다니요? 10년 동안 시댁 일을 도맡아 했던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을 챙긴 것도
시댁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도 모두 은정 씨였습니다. 은정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든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하지만 남편은 은정 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매년 김장을 거들면서도 별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정 씨는 비교당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형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풀타임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상황이 전혀 다른데 왜 똑같이 하길 바라는 걸까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회사 그만두든가. 은정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데 그만두라니.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해서 은정 씨가 일을 시작했던 건데 말이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비혼 선언이 많아지는 거야. 은정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자신이 결혼 제도를 망치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6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은정 씨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은정 씨를 그저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였어요. 은정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더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육아와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에 그런 건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단 한 번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은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 눈에 자신은 그저 이기적인 며느리, 정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서로의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은정 씨는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긴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 법이죠. 방문을 닫는 순간 은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며느리, 아내, 엄마, 아니면 그저 일하는 기계였을까? 생각할수록 허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느꼈던 그 미묘한 차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친정에 갈 때면 남편은 언제나 손님 대접을 받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친정 어머니가 달려나와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위 왔네? 어서 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과일을 깎아내오고 차까지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남편은 그저 식탁에 앉기만 하면 됐어요.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설거지는 은정 씨와 친정 어머니가 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도우려 하면 친정 어머님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사위가 무슨 설거지를 해. 편히 쉬고 있게.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은정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이미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인사를 하고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정아, 앞치마는 저기 있으니 얼른 거들어라. 부엌으로 가는 건 언제나 은정 씨의 몫이었어요. 시어머니 옆에서 상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재료를 씻고 그릇을 나르고 음식을 담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도 당연히 은정 씨 몫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서 그릇을 씻어냈습니다. 남편이 한두 번 예의상 설거지하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리기 바빴습니다. 아니야. 힘들게 아들이 무슨 설거지를 해. 은정이랑 내가 하면 되니까 아들은 그냥 쉬어. 은정 씨가 설거지하는 건 한사코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은정아, 나머진 너가 알아서 좀 하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며느리가 하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은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제 했던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은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고 은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가면 손님 대접만 받잖아.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은정 씨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친정에서 남편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반대로 시댁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짚어갔어요.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과일도 깎아주고 차도 끓여주고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시댁에서 나는 뭐해? 현관 들어서자마자 앞치마 두르고 일하지. 은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반박했어요. 그건 장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은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당신이 해달라고 안 했어. 근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나한테도 똑같이 해줬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은정 씨는 계속했습니다. 시댁 가면 내가 설거지하고 상 차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며느리니까. 근데 당신은 사위니까 편하게 있는 거고. 남편의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 역할이랑 사위 역할은 다르지. 은정 씨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어요. 왜 달라야 해? 나도 당신 부모님 집 가고 당신도 우리 부모님 집 가는데 왜 나는 일해야 하고 당신은 쉬어야 하는데? 남편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건데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죠. 은정 씨는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던 일,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도맡아 했던 일, 시댁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굳은 일을 했던 일들이요. 반대로 친정에서는 어땠나요?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은정 씨 혼자 친정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남편은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쉬기만 했죠. 너는 사위라 편하게 있고 나는 며느리라 일해야 한다는 거야? 은정 씨의 질문에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뭘 그렇게 일일이 따져? 피곤해 죽겠어 아주. 은정 씨는 허탈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건 정말로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었던 겁니다. 은정 씨는 결혼 내내 자신에게만 요구되던 그 당연함에 회의감을 느꼈어요. 당신한테는 당연할 수 있어. 당신은 편한 쪽이니까. 근데 나는 힘들어. 회사 일하고,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거기에 시댁일까지 도맡아 하는 게 너무 벅차다고.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은정 씨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우리 엄마가 싫은 거잖아. 시댁이 싫은 거고. 은정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말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은정 씨를 단순히 시댁을 싫어하는 며느리로만 보고 있었어요.
은정 씨가 힘들다는 본질은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결혼은 아내가 자신을 돌보고 시댁일을 하는 게 당연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에게 결혼은 평등한 동반자 관계여야 했어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대화를 멈췄어요.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와 남편은 서로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아침 인사도 퇴근 후 안부도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차갑디 차가운 냉전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다시 김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다음 주 토요일에 김장하신다는데 은정 씨는 숟가락을 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당연히 가야지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은정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올해 김장하러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어머님 걱정되면 올해는 당신이 가던지.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대체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냐?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은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에게서 은정 씨는 이제 일말의 기대감도 사라졌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힘들다고. 작년에 이틀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했잖아. 그래서 몸살까지 났고. 기억 안 나? 대체 내가 몇 번이나 더 똑같은 말을 해야 해. 하지만 남편은 은정 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지? 은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다니.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두 사람은 식사를 멈춘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6살 아들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는지 고개를 들어 힐끔 쳐다봤어요. 남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넌 정말 가족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시댁 식구들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냐고. 은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시댁을 위해 노력했는지 남편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만큼 시댁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 준비한 게 누군데,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한 게 누군데, 그렇다고 내가 싫은 티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었어?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져갔어요.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 같은 여자랑은 절대로 결혼 안 해! 그 순간 은정 씨는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은정 씨는 분노보다 공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설레던 순간,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기억,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벅찬 감동.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 남편은 순간 정색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정 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맞받아친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던진 말이 그대로 되돌아온 걸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지만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끊어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놀던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은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접시를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거실 소파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결혼 생활은 이젠 완전히 깨져버린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멀어져 있었죠. 김장 하나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결혼 생활 전체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억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은정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정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지 상태의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일이 이렇게 간단한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TV를 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내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은정 씨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 앞 테이블에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체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고작 김장 하나 때문에 이혼까지 하겠다고? 은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장 때문이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문제는 당신 말대로 하면 그깟 김장이 아니었어.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은정 씨의 말이 맞았거든요. 김장은 그저 촉매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평등하지 못했던 관계, 존중받지 못했던 은정 씨의 노동이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은정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남편이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은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서 그 어떤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에서 은정 씨와 남편은 나란히 앉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증을 건넸어요. 처리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말과 함께 1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구청 건물을 나서는 순간 은정 씨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짓눌렸던 무거운 응어리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 씨는 마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입구에는 김장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 저 재료들을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올해는 의무감으로 하는 김장이 아닌 하고 싶으면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으로서, 엄마로서 말이에요. 친정에 들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은정 씨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그 말에 은정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난 듯한 그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거실에서 조용히 은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지켜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애썼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 씨의 어깨가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 전체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은정 씨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며느리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해 왔는지 떠올렸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제사상 차리기, 시댁 대소사 참석, 그리고 김장까지. 그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모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아왔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노동이었고 인정받아야 할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깟 자존심에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6살 아들이 은정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은정 씨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정 씨는 아이의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친정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은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일단은 하던 일 계속하면서 아이 키울 거예요. 다른 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가 은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정 씨는 아들을 재우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11월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결혼 생활이 끝난 건 단순히 김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였어요. 남편은 은정 씨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역할만 보았을 뿐이죠. 하지만 은정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은정 씨는 여전히 직장 생활과 살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해결해도 설거지를 내일로 미뤄도 괜찮았습니다. 7살이 된 아들은 유치원에서 돌아와 은정 씨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오늘 우리 가족 그렸어. 그림 속에는 엄마와 아들,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들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정 씨는 아이의 웃음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부모의 냉전 속에서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11월이 다시 왔습니다. 마트 입구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 재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은정 씨는 카트를 끌고 천천히 배추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혼 서류를 작성했었죠. 그때의 두려움과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은정 씨는 배추 10포기를 골랐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만큼,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나눠 먹을 만큼이요. 무, 파, 마늘도 적당히 담았습니다. 40포기를 힘겹게 담그던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주말에 친정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은정 씨 옆에서 양념을 버무리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딱 좋지. 우리 먹을 만큼만.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전에는 김장이 꼭 해야만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정 씨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 씨는 문득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재혼했을까? 아니면 혼자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지 못했던 거였죠.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에 김치통을 넣으며 은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맞는 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한 김장이었어요. 아이가 잠든 후 은정 씨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포근했어요. 1년 전 이맘때쯤 이혼을 결심하며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유가 있었어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 존중받을 자격, 행복할 권리. 은정 씨는 이제 그것들을 당당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게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외로운 밤도 있었고 지쳐서 울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억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재혼 생각 없냐고 회사 동료가 물었었죠. 하지만 은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요.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창밖에 찬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은정 씨의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만 자유로운 새로운 시작. 은정 씨는 천천히 잠자리에 누워 속삭였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